선배는 오늘 어떤 예, 앱일까요? 주목이격 오늘은 제가 세일즈포스를 한번 오. 세일즈해 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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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의 버금가는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로서는 뭐 공용이죠, 사실은. 그치. CRM 부분, 고객 관계 관리 부분은 뭐 전 세계 1등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슬랙이라는 이제 기업 내에서 클라우드로 협업으로 소프트웨어 그 처리가 가능한 협업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슬랙이라는 큰 회사를 인수하면서 2020년에 인수했죠. 팬데믹 때 인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CRM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건데요. 이게 간밤에 이제 올리버라고 베어드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사실은 주식을 사라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좀 지켜보자라는 거였고 최근 며칠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간밤에는 약보합이었는데 최근 한 이틀간 한 10% 가까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목표 주가도 200에서 150달러 내렸고요. 지금 오늘 이제 종가 대비해서는 한 15% 오르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 소프트웨어 장사는 좀 어렵다. 이거 우리가 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세일즈포스도 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그렇지. 보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핵심 경영진들이 계속 회사를 그러니까. 떠나고 있다. 맞아. 이래서 앞으로 고전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베어드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한번 내용 보시죠. 네. 슬랙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슬랙이라는 기업 협업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하고서 사실 지금 전체 회사 매출의 한 30-40%를 이 슬랙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전체적으로 회사는 한 10%대 후반 20% 정도 매출 성장률인데 지난 분기로 보면 3분기 보면 슬랙만 50%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 비즈니스가 이 슬랙인데 네. 슬랙을 만들었던 주력들이 회사를 계속 떠난다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앞에 나온 분 슬랙을 인수하자라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브렛 테일러라고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 슬랙이라는 회사를 눈여겨보고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는 그래. 그 어떤 성관이 있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난주에.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 슬랙을 창업해서 키워내서 비싼 돈에 이 세일즈포스에 팔았던 그리고 이제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 CEO로 맡고 그렇지. 있던 버터필더라는 분이 갑자기 나도 사표 낼래. 맞아. 나를 알아보고 인수해준 분이 나갔는데 나도 나갈래. 그래. 사실은 이유는 서로 둘 다 안 밝혔어요. 왜 나가는지는 안 밝혔는데 둘이 같이 떠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세일즈포스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전략 책임자 맞아. 게빈 패터슨이라고 CSO도 사표로 내버린 거예요. 이게 핵심 C 레벨에 있는 최고 위층이 다 세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제 그 베니오프라고 기존에 이제 공동 CEO로 맡던 분 단독 CEO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버 애널리스트가 C 레벨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지금 이탈을 하는 게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회사 경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특히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세일즈포스가 이걸 잘 이겨낼 거라는 신뢰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가트너 그룹의 제이슨 웡이라고요. 애널리스트도 테일러, 버터필드 세일즈포스하고 슬랙을 결합하는 그 비전을 만들었던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들이 이탈하면 새 경영진이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큰 혼란이 있을 거다. 회사가 잠시 삐걱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본 거고요. 베니오프 CEO 혼자 이제 남았는데 이 사람도 당분간 새로운 임원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냥 실적을 관리하는 방어적 수준의 정도 그칠 것이다. 그래서 회사 성장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고요. 실제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래 차트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이 이게 지금 밑에 잘렸네요. 14%라고 돼 있는 저희 때문에 안 보이나요? 맞아요. 이 14%라고 돼 있는 끝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3분기 매출 성장률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27, 26, 24, 22 계속 20% 넘는 성장률을 보이다가 지난 분기에 14% 성장이 그쳤는데 지금 월가 전망 가장 잘 나오는 전망이 8에서 10%니까요. 이번 이제 다음 실적 발표가 10% 최대 10% 매출 성장이거든요. 이제 한 자릿수 성장률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게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회사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그 뭐였죠?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룰루레몬도 계속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지만
언제 고점이 올 것이냐 이제 두려움이 커졌다라는 그렇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고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전망이 이제 확고하다라는 거죠. 3분기 순이익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매출이 14% 늘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이제 IPO를 했는데 그 이후 분기 최저 성장률입니다. 근데 이번 4분기는 10%밖에 성장 못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일즈포스 역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거시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기업들도 매출과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면 다른 매출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버겁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간밤에 또 BMO 캐피털 마켓도 목표 주가를 172달러를 하향 조정했는데 총 청구액,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이 아니고 기업들한테 일단 요만큼 우리가 팔았으니 주세요라고 영수증을 제출한 그 금액이 이게 선행지표죠. 매출의 선행지표인데 이게 너무 기대 이하였다는 거죠. 3분기가. 그래서 기업 지출 축소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리버 애널리스트 역시 거시경제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기업들이 감원을 계속 지금 가파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 감원이 본사 인력이거든요. 생산 인력이 아니고 본사 인력이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들 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드니까 그럼 야 이거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까 야 지출도 줄여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버 애널리스트 베어드 아까 애널리스트죠. 2024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 모두 매출액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가파르게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2025년 기대에 못 미치는 최악의 실적을 낼 거다. 그래서 우리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 실적 안 좋은 거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2025년이 최악이니까 지금 앞으로 몇 년간 어려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2026 회계연도 장기 전망을 회사가 이제 투자자의 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발표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일즈포스가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세일즈포스가 내세우는 목표는 뭐냐면 전 세계 IT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우리 회사는 이런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보세요. 매출액 50억 달러 OB라고 표시된 거 있죠. 50억 달러 매출을 창사 이래 달성한 연도가 세일즈포스가 가장 빨라요.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이런 굴지의 회사들보다 가장 빠르게 지금 매출액 50억 달러 달성했고요. 100억 달러, 200억 달러, 300억 달러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매출을. 그래서 2026년이 되면 500억 달러 달성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속도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게 회사의 비전이었고 이걸 믿은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해줬는데 이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올리버 애널리스트가 2026 회계연도 500억 달러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달성하려면 2024년에서 2026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17% 성장해야 되는데 벌써 4분기에 한 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가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 얘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것도 장애물이 될 테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BMO 캐피털 마켓도 경영진이 이렇게 물갈이 되면서 이제 지금 새로운 경영진은 성장보다는 수익을 관리하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은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가는 이제 싸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일즈포스 한번 주가 흐름 보세요. S&P 500 지수가 올 들어 지금 16% 빠지는 동안 세일즈포스 주가는 48% 급락을 했습니다. 하늘세이 세일즈포스 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12개월 추정 PER이 31배, 매출액 대비한 PSR은 4배. 이게 이제 경쟁사인 비바 시스템스, 서비스 나우에 비해서 훨씬 PER이나 PSR이 싸 보인다는 건 이제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BMO 캐피털 마켓도 요것 때문에 매출이 둔화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수익률 상회는 계속 유지한다. 주가가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가 개선되고 매출 성장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적극적 투자는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 지금 월가 전체적인 애널리스트의 평은 이렇습니다.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매수가 36곳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석 달 전에 비해서 매수 추천이 줄어들고 있다. 비중 확대는 뭐 비슷하고요. 보유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팔라는 추천은 없지만 이제 매출이 둔화되고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니 조심하자. 이 정도가 월가의 전망이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자미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저희 세일즈포스는 아마 초반부터 저희가 자주 좀 다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뭔가 이 온도 차가 확실히 좀 느껴지기는 맞아요. 해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세일즈포스는 막 이랬었는데 이런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월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면 이제는 얘도 어렵다. 그러네요.